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재밌는 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은 물론 이 장사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니까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세요. 한 가지 잡을 내가 스페셜티가 하나 있으면은 그 잡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남편이 한전에 다닌다. 그러면 하다못해 집에 뭐 전기 이런 것도 고칠 수 있는 거고, 뭐 의사다. 뭐 이러면 뭐 사실 더 좋겠죠. 근데 이 해외 소싱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면은 물론 장사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그거예요. 그게 뭔지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해외 소싱은 장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매력적인 상품을 소싱하는 게 제일 큰 거고, 두 번째가 제가 강조하는 진입장벽이죠. 남들이 날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그 장벽을 쌓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해외에서 물건을 공장에서 사오는 건데, 오늘은 일단 이 오늘의 집을 제가 좀 뒤집니다. 오늘의 집에 있는 상품들 중에서 해외 소싱을 해서 사온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거를 똑같이 카피해서 사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 이전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응용하는지를 아시겠죠. 오늘의 집을 뒤지는 거는 한국에서 조금 트렌드한 상품들을 사는 곳이 오늘의 집이잖아요. 이 카테고리에서는 워낙 이제 오늘의 집이라는 데가 처음에는 가구 인테리어 소품하다가 지금 생활 가전까지 이제 범위가 넓어졌고 앞으로도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종합몰식으로 가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전문성과 트렌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 셀러가 장사를 할 때는 이 매스를 대상으로 하는 물건을 팔기보다는 제가 강조하는 좁고 진한 포지셔닝을 가진 그런 상품들을 판다. 그럴 때는 사실은 뭐 쿠팡이라든지 뭐 네이버 같은 곳에서 잘 팔리는 거, 잘 팔리기 시작한 거를 뒤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조금 좁아진 버티컬 내에서 잘 팔리기 시작한 거를 따라한다는 게 그걸 똑같이 카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초보 셀러들이 시장 조사를 할 때 좋은 곳이 오늘의 집이라든지 뭐 29cm라든지 이렇게 조금 좁혀진 곳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의 집을 뒤져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물건들 중에서 이미 가격이 다 망가지고 큰 회사들이 취급하는 물건들이 아니라 지금 잘 팔리기 시작한 좁고 진한 물건들을 이제 여기서 찾아서 그거랑 똑같은 물건을 내가 소싱해서 판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외국에 뭐 유명한 브랜드 상품인데 한국에 그거를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이 되지 않은 상품. 사실 이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팔 수 있죠. 근데 이제 도의적인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포지셔닝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똑같은 것만 다 팔아가지고 팔면 이거는 이제 카피집인데, 물론 그게 합법이라 하더라도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 포지셔닝이 사실 오래 가긴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상품 믹스를 하다 보면은 뭐 똑같은 물건을 넣을 수도 있죠. 나의 어떤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게 이제 뭐 1대1로 제가 말씀드린다든지 뭐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불법, 합법, 또 적법, 그리고 불법이긴 한데 통용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넘나들면서 제가 현실적인 팁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유튜브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당연히 오늘의 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 물건을 수입해 가지고 파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이 자리에서는 못 드리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해를 잘 하세요. 일단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집에서 지금 막 잘 팔리기 시작하고 앞으로 더 많이 팔릴 물건들인데 그 뜻은 뭐냐면 아직 셀러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격대도 아직 안 무너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물건들을 소싱처를 찾아서 지금 파는 가격보다 반값 이하로 내가 배수를 충분히 붙이고 팔 수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상품에 대한 시장성은 확보가 된 거죠. 그리고 이따가 제가 시연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물건을 똑같은 물건을 파는 중국 공장, 싸게 파는 공장을 찾으면 사실 그 공장은 그 물건 말고도 그 디자인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여러 베리에이션을 팔 거예요. 그 베리에이션들은 사실은 이거랑 똑같지도 않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걸 많이 수입하겠다, 막 몇 억씩 수입하겠다 그럴 경우는 이제 변리사 상담을 한번 거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국내에 그걸 누가 디자인 등록을 했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상품을 수입하는 사람이 그 브랜드 오너도 아니라 그거를 외국에 있는 그 브랜드를 수입을 해서 한국에다가 소량으로 파는 그 수입
업체가 남의 디자인 상품을 몇백만 원씩 주고 한국의 특허청에다가 그 디자인을 등록해 놓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이 상품의 주기라는 게 길지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뭐 몇 년, 10년 주구장창 팔 것도 아닌데 몇 년 팔다가 말 상품인데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등록을 한다. 사실 이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등록을 안 하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잘 팔리기 시작한 상품, 귀한 상품, 사람들이 환호하는 상품, 매니아들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 상품을 지금 10만 원을 팔고 있는데 그거를 뭐 만 원이나 2만 원에 소싱하는 공장을 내가 찾으면은 사실 일의 구분응선은 넘은 거 아닌가요?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상품을 여러분이 소싱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상품을 어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안에 넣느냐, 어떤 포지셔닝 안에 녹이느냐는 이제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똑같은 것만 카피한 것만 모아가지고 판다. 그런 사이트를 내가 런칭을 한다. 장사는 잘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장사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명품 카피집이 되는 건데 그 명품 카피하는 그 명품의 대상이 옷이나 뭐 이런 걸로 할 때는 이제 그 사이트가 상당히 좀 음하겠죠. 장사는 잘 되는데 이거를 카테고라이즈 하기는 참 어려운데 어떤 것들은 그 명품 카피를 모아서 하는 포지셔닝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억셉터블한 그런 포지셔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되게 이제 상스러운 그런 포지셔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저는 사실은 조금 이제 노블한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싶긴 한데 그리고 그 명품을 카피를 했을 때 그 명품이 사람들이 그 러브 마크라고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명품이라면은 그 명품을 카피했을 때 아무리 싸게 판들 엔티가 좀 많이 생기겠죠. 물론 환호하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거보다는 그 명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갖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서 얄미워. 이런 브랜드는 사실은 카피라기보다는 이제 미투라고 부르죠. 미투 상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좋아해요. 응원을 해주고. 그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가 SK2를 예전에 제가 팀원에서 이제 미투 상품을 런칭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SK2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니까 얄밉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품을 잘 가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카피. 근데 저는 이제 똑같은 거를 소싱하라고는 않아요. 좀 베리에이션 한 걸 소싱하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할 수도 있다. 자, 오늘의 집에서 딱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 스토어 그다음에 인테리어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스토어에 들어갑니다.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그 이벤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요건 이벤트 탭인 거고 요건 이제 두 번째 이벤트 탭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는 이제 밑에 있는데 사실 이 카테고리로 보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카테고리를 누르면은 인기 순하고 매출 순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막 지금 잘 팔리기 시작하는 상품들을 집어내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할 수 있는데 오랜 시간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 탭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렇게 라이징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볼 거는 요 두 번째 이벤트 탭이에요. 여기 다 들어가도 지금 공부할 게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재밌는 건 이제 요 트렌드의 발견하고 프리미엄인데 트렌드 발견은 이제 그 요즘 유행하는 그 트렌드 이 오늘의 집 MD 쪽에서 이 테마 구성을 한 거죠. 이벤트 페이지를. 그래서 이 차박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요즘 뜨는 상품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매출이라든지 이런 인기순을 초월해서. 그래서 이 중에서 괜찮은 물건을 비슷한 거 아직 깔리지 않는데 업라이징 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비슷하게 소싱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캠핑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워낙 수요에 비해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해외 소싱의 의존도가 또 높기 때문에 이 해외 소싱으로 진입 장벽을 쌓기가 난이도가 10점 만점에 여기는 한 8, 9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갖고 와서는 결정을 좀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는데 어디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요.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뭐냐면 이제 명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럭저리, 가구, 조명, 뭐 홈데코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품, 이 명품들을 모아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외 사이트에 가가지고 명품 가구 홈데코를 뒤지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도
오늘의 집 MD가 명품 이런 홈 아이템들을 4년간 많이 팔아본 결과 이런 것들은 명품이지만 국내에서 잘 팔린다.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린 요것들을 보면서 요거 이제 한국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명품이란 말이에요. 명품 홈인데 비싸. 그런데도 잘 팔려. 우리가 찾는 게 딱 이거잖아요. 벌써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명품인데도 한국에서 잘 팔린다. 그럼 만일 그걸 내가 10분의 1 가격에 팔면은 어떻게 될까? 욕은 얼마나 먹을까? 인기가 많겠죠. 사람들이 엄청 환호하겠죠.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옷이나 액세서리나 시계나 이런 명품은 똑같이 카피를 하지 않으면은 욕을 먹어요. 팔리지도 않고. 근데 이 홈 아이템은요. 똑같이 카피를 하나, 조금 베리에이션을 치나, 아니면 그 느낌에서 조금 과감하게 바뀌더라도 그 명품이 주는 그 느낌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 명품을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해. 백이나 시계나 이런 것들은 이 소비자들이 명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이 홈용품은 이 오리지널 그 의자가 뭐 느낌이 어떻고 뭐 쉐입이 어떻고 요 라인이 어떻고 재질이 뭔지를 오리지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진만 봤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카피가 나와서 조금 삐꾸가 있게 나와도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명품의 근접도가 한 80%대만 가도 근데 가격이 10분의 1이야? 그러면 무조건 팔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명품 의자가 잘 팔리는 거야. 명품 카피 의자가. 근데 이 명품 홈을 이때까지 카피해서 파는 이 셀러들의 수준이 그 명품이 뭔지도 모르고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을지로 해서 의자 팔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명품을 제대로 공부를 해외 사이트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보고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비슷한 거를 파는 공장에서 소싱을 하고 제가 똑같은 걸 카피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똑같은 걸 카피해도 되는 아이템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를 조금 변형시킨 것들. 베리에이션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홈 카테고리에서 카피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런 물건들을 하나도 명품에 대해서 역사도 모르고 디자인 공부도 안 한 셀러들이 지금 팔아도 그렇게 잘 팔리는데 우리처럼 조금 명품에 대해서 해외 사이트를 많이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거를 파는 공장을 고를 때도 더 잘 고를 수 있겠고 그 샘플을 보고 건품을 할 때도 더 건품을 잘 할 거고 그거를 팔 때 상세 페이지라든지 그 소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이 명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 풀 수 있겠죠 말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장을 찾는 거예요. 이 명품이랑 비슷한 물건을 만들고 있는 공장 보자면 말이에요. 쇼핑하기 바로 눌러봅시다.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것도 누르면 사실 공장이 막 나와요. 근데 이왕이면은 소비자들이 좀 인지하고 있는 명품이랑 비슷한 거가 나왔을 때 더 효과가 크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리프라이스를 깔아 놓으세요. 알리프라이스를 안 깔면은 여기서 또 사진 캡처해 가지고 또 알리바바 들어가서 로그인 한 다음에 사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거 다시 불러와서 사진 검색 누르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보면은 너무너무 친절하게 지금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이 해외 명품 홈 아이템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 오늘의 집 측에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페이지가 없어서 해외 명품들은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뭐가 지금 한국에서 인지도가 있는지 어떤 아이템들이 지금 잘 팔리기 시작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친절하게도 이렇게 다 먹잇감을 오늘의 집께서 주셔서 제가 오늘의 집은 이제 나중에 인터뷰도 한번 할 텐데 오늘 영상 보시더라도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런 것들도 대중화 시키니까 아이어만 이게 사실은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100만 원이다. 비싸요. 근데 사실은 이건 아이어만 떼도 사실 저도 이런 걸 사고 싶어요. 디자인이 이쁘거든. 그러니까 명품이 이게 약간 옷도 그렇지만 이 가구 홈 명품도 명품이 디자인이 예뻐요. 이름값도 하겠지만 사람이 이제 나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아이어만 명품을 100만 원을 주고 사야지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어만의 카피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싸기만 하다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아이어만 이거 뭐고 난 모르겠어. 어쨌든 이거 너무 이쁘네. 이게 가격이 좋으면은 무조건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명품 카피든 아니든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아이어만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 부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아이어만 명품을 알고 이거를 굳이 명품을 사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리고 살 사람. 그 다음에 아이어만을 알아서 이거 너무 비싼데
요거 한 3, 40만 원만 하면 무조건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언만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는데 이거 이쁘네. 이거 20만 원이면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20여만 원대, 30만 원까지 물건을 팔 수 있다면은, 그러려면 이거를 한 10만 원 정도에 사와야겠죠. 그럴 수 있다면 사실은 이 첫 번째 고객은 날리더라도 이 두세 번째 고객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가 더 시장이 크겠어요. 기획서 상으로는 1번이 커 보이겠지만 실제 이 수면 아래 이 책상을 2, 30만 원대에 구매할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수면 아래. 1번은 욕을 하겠죠. 근데 1번 욕을 조금 먹고 2, 3번의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면은 사실 요거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카피만 모아서 파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얼굴로 쓰고, 얼굴이든 뭐 매출이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고, 나머지 물건들을 이런 카피가 아니라 이런 감성에 의자나 책상으로 만약에 채워서 포지셔닝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카피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안전지대인 거죠. 이제 그린지대인 거죠. 그럼 이 물건까지 같이 팔릴 거 아니에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지셔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저는 사실 소싱처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거가 카피가 지금 중국에 풀렸는지,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왕성하게 이거를 카피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카피의 그 완성도가 어디까지 가는지 대충 알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모르기 때문에 알리프라이스를 깔았으면 이게 뜨잖아요. 이 돋보기 버튼이 얼마나 친절해요. 안 뜬다? 그럼 오른쪽 버튼 누르면 또 이게 또 떠요. 그러니까 두 번의 체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뜨는 경우도 있고 안 뜨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 코딩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이미지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뜬단 말이에요. 자, 일단 나왔죠. 대충 알리바바에 있는 공장들, 특히 가구 공장들은 두 부류가 나와요. 뭐 많게는 세 부류인데, 하나는 이거를 한 피스씩 파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카피를 해서 한 개씩 파는 거. 요건 이제 제가 이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이 해외 소싱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느냐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런 애들이 있고, 요거 이제 공장 가보면 스타일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애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중간급 애들. 두 피스씩 파는 애들, 혹은 뭐 20피스, 10피스, 그러니까 10피스 이내로 중간급으로 팔고 가격도 중간대. 그리고 이것들을 대량으로 또 파는 애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16불, 19불에 팔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공장인데, 얘네들은 앞서 이 두 개들은 약간 그 적은 규모의 떴다방 같은 공장이에요. 가보면은 공장이 제대로 시스템은 안 갖춰 있지만 카피만 해서 파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가 비싸겠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좀 큰 공장인데 카피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 공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은 거를 올려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얘네들은 공장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내리면 되는데, 이 공장의 이 레퓨테이션에 타격이 없단 말이에요. 기존에 클라이언트도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공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클라이언트도 있고, 이 공장 카피 만든다라는 게 알려지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데, 사실 이거나 공장 가가지고 이거 보여주면서 이걸로 만들어 달아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알리바바에 이걸 못 올릴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 디자인을 이 공장에서 한 3만 원대 너무 싼데 이건 좀 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는 인스펙션을 좀 해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얘는 한 제대로 오리지널처럼 퀄리티가 나오려면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그러니까 도착가가 한 10만 원 정도가 돼야지 이 상판이라든지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100만 원에 파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에 파는 이 명품 가구의 원가는 수입가가 한 30만 원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입을 어디서 했냐? 중국에서 한 게 아니라 독일이든 미국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의 또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곱하기 한 6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원가 6에서 8.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이니까 진짜 오리지널 공장에서의 원가는 1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거죠. 그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에서 8 정도가 일반 가구 카테고리의 진짜 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장에서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다시 한국으로 왔으니까 10만 원짜리가 독일 가는 순간 25만 원 됐고, 거기서 한국에 파는 순간 또 35만 원 됐고, 그걸 오늘의 집에다가 수수료 주고 뭐 등등등 마진 곱하기 3에서 파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템 보는 순간 100만 원짜리라면 제 타겟은 10만 원 얻던 거죠. 그러니까 공장이 대충 요런 데가 적당한 거고, 요거를 한 개만 사고 싶다 혹은 두 개만 사고 싶다 그러면 요런 데 사시면 돼요. 한 15만 원 주고. 이제 힌트가 좀 나왔죠. 여러분들이 가구 쇼핑을 여기서 할 수가 있다니까요. 요거는 제가 뒤에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안 나오더라도 그럼 이런 공장한테 가서
눌러보면 사실 이거 말고도 이거랑 유사한 패밀리들, 합법적인 거, 불법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공장들은 지금 이 브랜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장이 이걸 알았다 그러면 다른 브랜드도 알겠지. 그러면 카피를 한다는 거죠. 카피든 베리에이션이든. 뭐 요즘 뭐 많이 팔리는 요 코너 테이블, 이 클래식콘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100만 원 주고 사겠어요? 이건 이미 카피가 나왔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 조사도 하셔야 돼요. 이미 얘는 100만 원에도 팔지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죠. 이 카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1688에 이 카피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나라 셀러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죠. 소량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카피를 하시더라도 알리바바에 있다고 땡큐가 아니라 1688에 그 카피가 풀렸는지 안 팔리는지를 확인을 하고 사와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이 디자인은 사실 많이 팔겠죠. 예, 이런 것들은 카피 시장도 가격이 무너졌을 거예요. 예, 요건 뭐 한 2만 원대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3만 원 정도에. 지금 공장 시세는 한 30불대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국에 물론 싼 것도 나왔죠. 그죠? 10불대. 한국에서 이거를 팔려면은 지금 69만 원에 팔긴 하겠지만 한 10만 원대 정도 팔려면은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에 내가 사와야겠네요. 근데 또 의자는 또 배송비를 많이 남기기 때문에 요건 한 20불 초반대나 10불 후반대 소싱을 하면은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판다는 거는 이제 몇백 개 이상 파는 거죠. USM 카피도 많고 이케바나도 있고 사실 조명 카피야 뭐 엄청 많겠죠. 볼센 얘도 뭐 나온 지가 천차만별이죠. 워낙 인기 아이템이니까 카피도 종류가 많네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20불대에서 사는 게 사서 한 6만 9천 원에서 파는 게 어떤가 싶어요. 비싸게도 파네. 중간층이 아마 이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누가 39만 원 주고 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루이 폴센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기다가 뭐 구찌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 아주 잘 돼 있네. 이런 것도 있네요. 브랜드별로 잘 정리해 주셨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220만 원짜리 이 가시나의 얘는 얼마에 소싱할 수 있나? 주로 한 5만 원 정도. 소싱가가 5만 원이 적당하겠네요. 그죠? 대충 보니까 5만 원 정도 나왔어요. 5만 원짜리를 얘는 22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제정신이니까 이런 거는 사람들이 얄미워할 거예요. 왜 이게 220만 원이냐? 저런 것들은 싸게 사와가지고 10만 원대에 팔았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요즘 직구로 많이 팔리는 요 한 30만 원짜리 레빗 체어 카피가 나왔을까요? 퍼니처로 봐야죠. 퍼니처 나왔네요. 그죠? LED 불 들어오는 거, 의자한테 불 들어오는 거죠. 19불에서 53불이다. 가격 차이가 크네. 이건 물어봐야겠네요. 그래서 한 3, 4만 원대 사는 게 3, 4만 원대 사서 팔면은 9만 원에 판다. 뭐 그거 말 되겠네요. 그죠? 얘는 불 들어오는 건가? 얘는 불도 안 들어오는 거네. 이거는 뭐 너무 비싸게 파네. 불도 안 들어오는 거 30만 원에. 헤이 거, 요 사이드 테이블이 요즘 잘 팔리는데 요런 디자인이 있나 없나 보자. 그럴 때는 조금 더 싸게 사와야 돼요. 얘 왜 이렇게 싸지? 한번 가봐야죠. 이거는 똑같은 사진이긴 한데 이 사진이 지금 얘네 건지 퍼온 건지는 확인해야 돼요. 요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이거를 3만 원에 내가 도착가를 맞추면은 9만 원에 판다. 그런 말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수량을 좀 많이 해가지고 도착가를 3만 원에 끊어가지고 그러면 한 20불 초반 중초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창고 도착가를 3만 원에 끊으면은 곱하기 3에서 9만 원에 팔면은 요거는 말 되겠네요. 제가 오늘 너무 가구만 봤는데 왜냐하면 이 오늘의 집 측에서 친절하게도 이렇게 가구 카테고리를 요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걸 잘 모아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구를 본 거고 다른 카테고리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 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 스튜디오 맥기라고 이 집이 그 요즘 유행하는 물론 인테리어도 하는데 이 집이 가구를 팔아요. 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손님들이 원하면 인테리어도 해주고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를 가는데 제가 지금 새 집을 꾸미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이런 약간 콘템포러리거든요. 콘템포러리가 모던이 절대 아니에요. 이 모던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모던한 이 아파트 인테리어 스타일은 K 인테리어라고 아주 독특한 종류고 외국에는 그런 인테리어를 한 일반 집에서 잘 보지 못했어요. 제가 어쨌든 추구하고 싶은 게 이런 인테리어인데 자라홈은 너무 집이 커야 돼요. 우리나라 자라홈은 다 소품만 팔지만 자라홈도 원래 가구도 팔거든요. 근데 그 자라홈 스타일로 가면 집이 너무 커야 되고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집이 이 프로젝트에 나오는 요 집이에요. 거실이 잠깐 나오죠.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집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런 커피 테이블, 요런 1인용 체어, 그다음에 소파, 그다음에 요런 오브제들, 그다음에 특히 식탁을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런 의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화이트하고 베이지를 하되 이런 내추럴 느낌이 많이 가는 이런 거를 제가 하려고 하고,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무거든요. 근데 약간 회색빛이 나는 이런 원목 나무, 그다음에 이런 의자들. 맥기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맥기의 그 웹사이트도 있어요. 예, 맥기 웹사이트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이거 이제 맥기 이거 스튜디오 사무실을 이렇게 꾸민다. 참 아름다운 얘기 아니에요? 그 보면 여기 물건을 판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자, 여기는 이게 안 뜨죠. 그 버튼이. 그러니까 코드가 다른 건데 오른쪽 버튼을 또 누르면은 이게 또 검색이 돼요. 알리프라이스 깔면은. 그럼 나온단 말이죠. 또 공장이. 그럼 이거를 유사하게 만드는 공장을 찾아서 제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개는 한 개씩 만드는 애들, 카피를. 예, 또 하나는 이제 대량으로 만드는 거. 그럼 한 개씩 만드는 공장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나온다는 건 아니고 이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오늘의 집에서 본 거는 사실 아주 글로벌리 유명한 명품들이기 때문에 중공장들이 그런 명품들은 카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 맥기 사이트에 있는 거는 이것들은 명품이 아니죠. 이 맥기란 세련된 그 VMD가 지가 고른 딱딱 물건들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만들겠죠. 대신 유사한 거를 만드는 공장을 여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 개 파는 대신 210불이죠. 뭐 한 10개, 20개 만드는 데는 이제 이게 한 10만 원 중반이 되겠죠. 지금은 이게 한 25만 원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중에서 MOQ가 낮은 데를 찾는 거예요. 200만 원대 파는 이런 것들을 한 개 사게 되면은 한 30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요 내용은 제가 한번 본격적으로 이사 특집으로 제가 한번 꾸밀게요. 약간 요런 스타일이거든요. 침대, 거실도 요런 스타일. 그럼 이제 이거를 한국에서 일단 못 구하죠. 이런 가구들. 그래서 이런 거를 알리바바에서 뒤지는 거예요. 예, 맥기 같은 사이트가 있으면 또 상품들이 다 있으니까 상품에 코드가 심었으니까 알리프라이스로 검색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는 못 구하겠지만 블랙보드를 만들어 놓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성, 나는 내 침실과 내 집을 이런 식으로 꾸미고 싶다라는 거를 정답을 다 풀어놓은 이런 롤 모델, 이게 하나 있고, 그럼 이 롤 모델을 목표로 내가 한 개씩 공장 소싱이 가능한 물건들을 알리프라이스로 찾아서 피지빌리티가 완성이 된 아이템을 블랙보드에다 붙여요. 그럼 이제 블랙보드에 붙은 거는 내가 한 개씩 살 수 있는 공장 소싱이 가능한 아이템인 거고, 여기 블루프린트에 있는 거는 이제 이 디자인 몇 개 같은 데서 본 아주 아이디어란 거고. 그래서 이걸 내가 우리 집에 만들고 싶은데 내가 한 개씩 살 수 있는 것들은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모아가지고 놨을 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되는 거를 넣고 안 되는 거를 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맥기 같은 거를 이렇게 집을 꾸밀 때 들어갈 그 가구 사는 비용이 한 1억 넘게 들어갈 거예요. 1억이 뭐예요?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거를 내가 알리바바에서 이거랑 유사한 거를 파는 공장인데 MOQ가 한 개인 데를 찾아가지고 모아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포워딩 컴퍼니한테 얘기해가지고 한 군데를 모아서 컨테이너 만들어 실어 오면 돼요. 이제 국내 물류비가 좀 들어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10분의 1,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물류비라든지 이런 들어가겠죠. 그래서 1억 5천을 줘야지 할 수 있는 이 가구가 한 2천만 원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천만 원 들여서 한 2억어치 이런 그 헐리우드 스튜디오 같은 집을 꾸밀 수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1억짜리면은 1,500만 원만 드리면 되는 거고, 또 이 소품들이 문제인데, 이런 소품들은 요 소품만 또 전문으로 MOQ 없이 파는 또 공장이 있어요, 중국에. 딱 요런 스타일로. 근데 그거는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채워야 돼요. 20피트 컨테이너 채우려면 사실 가구를 좀 몇 개 넣고 나머지 소품만 넣으면은 그것도 몇백만 원 선에서 내가 원하는 이런 조화라든지 그림, 뭐 이런 오브제들까지 다 때려 넣어서 화기까지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옛날에 가구 제 주변에 많이 사줬어요. 특히 이제 사무실 같은 거 이사하고 인테리어 할 때 한국에서 그런 걸 팔지도 않고, 세련되고 좀 눈높이가 높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가구로 또 눈에도 안 차고, 그거 인테리어 업체한테 맡기자니 엄청나게 바가지 씌우고, 그럼 제가 공장 몇 군데 이렇게 알아가지고 중요한 가구들
주면은 사실 원가 한 10분의 1 절감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너무 재미있는 거고 꼭 장사 이외에도 일반인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해외 소싱의 실무가 아니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외 소싱을 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걸 설명드린 거고, 이제 실제 이제 이거를 알리바바에서 찾은 공장하고 컨택을 해서 그 물건을 내가 안전하게 사오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장사를 일으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은 이 장사와 소싱을 풀 수 있는 그 게이트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린 거고. 어쨌든 이 해외 소싱이라는 거를 빼면은 사실 장사할 그 길이 많지가 않아요. 다 가서 빌어야 되고 계속 나는 을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장사에서 실제 여러분만 팔 수 있는 물건, 여러분만 소싱해서 파는 물건을 가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갑이 되는 거고, 갑이 돼야지 브랜드를 붙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지 인정을 받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지. 나만 파는 상품이 없고 내 브랜드가 없으면은 계속 공장 가서 기웃기웃해야 되고 MD들한테도 기웃기웃해야 되고 소비자들한테도 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는 아무리 작던 크던 간에 내 물건이 있어야 되고, 내 물건을 가지려면은 국내에서 제조를 하든 간에 해외에서 사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해외 소싱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장사의 아주 베이직이고 기본인데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고. 왜냐하면은 지금 다 초보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셀러들이.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내가 작전을 A로 짤지 B로 짤지 이렇게 옵션이 생기는 거지.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뭐 용기나 노력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만의 이 무기를 빨리 장사해서 챙겨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솔루션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여러분 만약에 관심 있으셨으면은 이제 이걸로 실제 소싱하고 장사 푸는 내용들은 온라인 강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온라인 강의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셔서 노력뿐만이 아니라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이제 그리고 실력인 거죠. 노하우도 배우고. 그래서 그런 실력을 가진 셀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응용을 해서 장사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